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만날 수 있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중국 시장의 흐름과 그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심도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그 우두머리들의 중요한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네. 해서 이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논의가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 텐데 먼저 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도 경제 업무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회의이고 여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보통 국내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있을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중앙정치국 회의가 12월 6일 날 열렸는데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과는 좀 다르다는 내용인데 네네. 주요하게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급을 하면은 과거에는 보통 경제를 언급할 때 상황이 굉장히 좋다. 네. 지금 상황에서 더 노력하자. 네네.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자. 네. 이런 것이 기본적인 맥락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정치국 그 회의는 다소는 좀 우울한 회의였던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요? 네. 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모두 시간표에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선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 그랬는데요. 네네. 바로 내년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보다는 항상 마이너스 쪽으로 하향을 그리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내년이 또 13차 5개년 기획 기간입니다. 네네. 기획이 마지막 되는 해인데 기획이라는 단어하고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네.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일정 시간 내에 일정 목표량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기획은 질적인 성장이라 그래가지고선 목표량과 시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양의 값을 가져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항상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생 문제고 네네. 그리고 어떤 그 환경 문제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의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적어도 12월 31일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국의 지표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구간 설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민생 문제라는 것은 결국 물가라든지 아니면 경제 발전과 연관이 돼 있는데 올해 그 돼지 그 열병 아프리카 돼지 네네. 열병 때문에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그냥 엄청납니다. 물가도 엄청 네, 뛰어올랐어요. 그게 바로 민생 경제와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는데 중국 인민들이 생각하는 민생이라는 것이 개선되기보다는 개악됐다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다라는 네네.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프라 구축인데 1대1로를 통해 가지고선 고속전철 인프라 구축을 했습니다. 네네. 동시에 도로도 어느 정도 했거든요. 네. 더 이상 개발할 여지는 없는데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대도시에 지금 지하철 건설을 아주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은 노선이 생기는 거고 네, 너무나 네.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지방 정부의 부실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관리 그리고 불확실성이 국내 외적으로 너무 많다. 그리고 개혁 개방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목표는 전면적인 소강. 네. 전면적인 소강이라는 건 의식주의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뜻합니다. 샤오캉이라고 부르는 예, 우리가 샤오캉이라고도 네네. 얘기하고 한자어로 할 땐 소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바로 앞 단계는 원바오라 그래가지고 의식주만 해결되는 데어요. 근데 네네. 지금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건 브랜드를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조금 고급화되는 브랜드에 대한 수요보다는 뭐 미니소, 다이소 같은 네네. 저가, 속칭 그 불황형 경제에서 나타나는 그 소매 물품들이 네네.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3차 5개년 기획이 전망 그대로 낙관적이지 못하다라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상당히 좀 암울하다. 그 내용들의 어떤 전반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결국은 경제를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네. 리스크 관리,
위기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를 위해서 공급 측 개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체로는 불황, 위기와 연관된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더 회의가... 심각한 내용들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네네. 일정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정치국회의에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나옵니다. 방안, 네. 첫 번째로 이제 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될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공통분모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수출 증가세가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생, 앞서 말씀드렸던 민생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민생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네. 그리고 3개 그 심화전이라 그래가지고선 보통 뭐 아주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심화전이라는 건데요. 네네. 빈곤 탈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곤 탈피를 경제공작회에서 얘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지금 샤오캉을 추구하는데 네, 맞습니다. 빈곤 탈피. 네, 샤오캉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데 네네. 빈곤 탈피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소득 격차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오염 방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방지해야 된다는 네네. 얘기를 굉장히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직면하게 될 거는 지금 우리들이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부실 채권이라든지 지방 정부의 부실과 같은 내용들이 아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작용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순서를 조금 바꿔서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사실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상태이니까 또 중국의 공산당이 경기를 부양할 거야. 그리고 특히 그렇죠. 내수 소비를 부양할 거야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중국 경기는 괜찮을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게 얼만데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지금 있거든요. 달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일정 정도의 달러 유입을 지금 장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저 중국 공상은행이라든지 중국은행에서는 높은 이자율을 주면서 지금 달러를 걷어들여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네. 그리고 불투명하니까, 네. 그리고 정책의 드라이브가 상당히 유효하다. 왜? 가늠이 안 되니까라는 네네. 그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경제를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죠.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곪을 것이고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라는 네네. 거죠. 이 터지는 것이 과연 중국이 어차피 지향하는 점은 국제화 수준으로 가는 건데 네네. 국제화 수준에 이게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치국 회의에서 이렇게 많은 리스크 관리, 민생의 문제, 빈곤의 탈피, 뭐 오염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네네, 네, 그러죠.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제공작 회의의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안 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부의 문건을 보게 되면요. 네. 아주 심각하게 판단합니다. 어.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마치 뭐 중국이 잘 그럴 버티고 것처럼? 있는, 네네. 예,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되지만 한번 보십시오. 9월 달에도 밀렸고, 네. 10월 달에도 밀렸고, 11월 달에도 밀렸고, 지금은 15일에 있는 추가 관세 부과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만약에 긍정적이라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면을 포커스를 두느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좀 전망을 듣고 싶어서요. 이게 말씀이 굉장히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제 지금 좀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명확하게 네, 명확한 걸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뭘 원하시는지. 예.
사실 저희는 이제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내년 중국 경기 위험한가에 대한 그 답을 얻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네. 그게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데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의 전망이야말로 굉장히 두리뭉실한 겁니다. 네네네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네. 지금 그 전망이 맞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걸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논의가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네. 중국 정부와 지도부 내에서 상당히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불확실성에 대한 스펙트럼을 너무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 다양하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 내부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13조 범위가 그냥 전 과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걸 지금 경중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네. 왜냐?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스스로가 관리가 안 됩니다. 네네. 문제는 내부적인 요인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누적돼 왔던 과제들이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눌려왔기 때문에 그 과제들에 대한 중압감이 네네. 더 가시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은 내년의 경제 전망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밝지않은 근거가 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겁니다. 네네. 지금 6%에서 6.5%의 구간 경제 성장률인데 6%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1, 4분기, 2, 4분기에 수출 하락세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중국이 보통 2조 5천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게 되는데 네네. 홍콩을 통해서 3천억 달러가 수출이 됩니다. 네. 지금 홍콩에 대한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통과가 그렇죠. 됐거든요. 이게 아마 홍콩 정책법에도 영향을 미쳐서 관세에 대한 최고급 대여를 못 받거나 혹은 만약에 제한적으로 그러면, 받는 네.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12% 중국 전체 수출의 12%가 홍콩을 통해서 나가는데 네네. 12%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작년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선 수출에는 0.8%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네. 한국과 일본은 10%, 9%를 받았거든요. 그럼 미중 무역 전쟁은 영향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얘기하겠지만 그건 잠재된 폭탄이 홍콩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6개월째 홍콩에서 시위가 그렇죠. 일어나고 네네. 있고 이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1단계 협의안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 측의 제안 양보가 아니라 중국 측의 제안과 양보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게 되면은 네네. 3월 달에 있을 양회에 중국 지도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전망밖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건데 그건 지도부에 대한 압력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얘기해 놓고선 경제 성적표가 안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얘기할 때는 평균 6%에서 6.8%의 성장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5%로 떨어지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오히려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가린 교수님이 또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네. 저희 출연을 해주시니까 오늘 못다한 이야기 다음 주 화요일에 조금 더 네, 이어서 그러시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